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4일 화요일입니다. 뉴스투데이 대전 세종 충남 시작합니다. 한국타이어 대전 공장에서 발생한 큰 불은 13시간 만에 큰 불길은 잡았지만 잔불 정리에 시간이 오래 걸리면서 꼬박 하루를 넘겨 진화 작업이 진행됐는데요. 네, 긴 컨베이어 벨트를 따라 불이 삽시간에 번진 데다 강풍까지 불어 불을 끄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대전 공장은 가동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윤웅선 기자입니다.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는 공장 위로 헬기들이 연신 물을 쏟아붓습니다. 공장 건물은 검게 그을리고 일부는 주저앉았습니다. 그젯밤 10시 10분쯤 한국타이어 대전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타이어 모양을 만드는 가류 공정 작업 중 불과 연기가 피어오르자 직원들이 자체 진화를 벌였지만 불길을 잡지 못했습니다.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물을 뿌려야 돼요. 그래서 계속 그 불이 높이 막 솟아올랐어요. 컨베이어 벨트를 따라 불길이 빠르게 퍼져나갔고 당시 순간풍 속 초속 10m의 강한 바람이 더해지면서 불길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컨베이어 벨트 밑에는 주로 이제 이 분진들이 쌓이게 되는데 그런 걸 타고 신속하게 확산이 되었고 이쪽 물창고까지 올 때는 또 바람이 또 강풍이 상당히 많이 불었습니다. 어제 저녁에. 소방당국은 13시간 만에 큰 불길을 잡았지만 이 공장에서 시작된 불은 물류창고까지 번져 축구장 12개 면적인 8만 7천 제곱미터가 소실됐고 타이어 21만 개가 탔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10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고 소방관 1명도 다쳤습니다. 한때 공장 바로 옆을 지나는 고속도로와 철로까지 불길이 접근해 경부선 KTX 열차 운행과 차량 통행이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또 인근 신탄진중 등 2개 학교가 어제 하루 휴업하는 등 5개 학교가 등교에 차질을 빚었습니다. 이번 화재로 하루 3만 5천 개의 타이어를 생산하는 한국타이어 대전 공장의 가동이 전면 중단되면서 완성차 업계 등 연소의 피해도 우려됩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잔불을 정리하는 대로 정확한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윤웅성입니다. 한국타이어 대전 공장 화재는 타이어 등이 타면서 연기와 분진 피해가 컸습니다. 대피령이 내려졌던 지역 주민들은 인근 대피소와 호텔 등에서 뜬 눈으로 밤을 보냈고 주변 학교는 어제 하루 재량 휴업 등을 했습니다. 공장은 물론 주민 피해도 컸지만 관계기관의 대처는 미흡했습니다. 김태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커먼 연기가 인근 아파트 단지를 덮쳤습니다. 바람을 타고 온 불티는 단지 내 잔디밭에 옮겨 붙었습니다. 한밤중 난리에 한국타이어 대전 공장 인근 아파트 주민들은 아이를 들쳐매고 서둘러 집을 나섰습니다. 우리 아파트까지 막 올 것 같은 분위기인 거예요. 막 느낌이 막 너무 막 계속 그게 진압이 안 되니까. 그래서 무서웠죠, 되게. 인근 호텔에도 대피 문의가 빗발쳤습니다. 화재 때문에 좀 대피하는 상황으로 급하게 숙소가 필요한데 금액이나 이런 거를 확인하러 전화가 많이 오긴 했고요. 주민 대피령에 갈 곳을 찾지 못한 주민 10여 명은 인근 체육관에 마련된 임시 대피소에서 뜬 눈으로 밤을 보내야 했습니다. 날이 밝으면서 피해는 인근 상가에서도 확인됐습니다. 매장 곳곳엔 시커먼 분진이 쌓였습니다. 당장 장사를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이게 옷에 지금 이게 다 앉혀 있다는 거라고요. 이게 지금 옷가게에서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저는. 큰 불에 자치단체의 대처가 미흡했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대전 지역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한국타이어 공장에 인접한 지자체별로 재난 문자 발송이 제각각이어서 대피 등이 늦었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차량과 열차 운행 통제가 불가피한 상황이었는데 통제 요청을 했다는 대전시 설명과 달리 한국도로공사는 운행 통제 요청은 물론 불이 난 사실도 대전시에서 듣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처음에 그러면 공유가 된 게 언젠가요? 그 행정안전부 상황실에서 22시 50분에 저희가 받았거든요. 한국철도공사는 대전시로부터 불이 난 건 화재 발생 40분 만에 열차 운행 통제 요청은 그 뒤로도 30분이 더 지나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MBC 뉴스 김태욱입니다. 한국타이어 대전 공장에서 큰 불이 난 건 지난 2006년 이후 이번이 3번째입니다. 불이 날 때마다 주변으로 발암 물질이 포함된 연기가 퍼지고 하천 오염 우려도 반복되고 있는데요. 이러다 보니 인근 주민들 사이에서는 공장 이전 요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고병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타이어 대전 공장 화재 현장에 방수포가 등장했습니다. 잔불이 남은 공장 구석구석으로 물대포를 뿌리면서 불을 끄는 겁니다. 소방용수에 타고 남은 타이어, 건물 잔해 등이 섞이면서 생긴 폐수는 공장 밖 우수관로를 따라 흐르다 결국 밖으로 넘칩니다. 화재 현장에서 흘러나오는 폐수는 인근 하천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방제 펜스를 설치해봤지만 역부족입니다. 부랴부랴 추가 방제 펜스를 설치했지만 이미 폐수 상당수가 금강으로 유입됐습니다. 불이 난 대전 공장은 9년 전인 2014년에도 큰 불이 나 주민 수백 명이 대피하는 소동을 빚었고 2006년 2월에도 불이 났습니다. 저번에도 불이 났는데 이번에 또 나니까 아무래도 저희가 위험물 관리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좀 무섭죠. 특히 타이어 주 원료인 천연 고무와 화학약품 등이 불에 타면서 내뿜는 매캐한 연기도 심각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연기와 그 흐름에는 발암물질과 미세먼지가 상당해 폐 질환은 물론 심혈관계 질환까지 유발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타이어 공장 내에서는 사실 이제 방향족 탄화수소라든지 그 외에 밝혀지지 않는 유독물질도 상당히 많아서 일단은 노출 자체를 안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한국타이어 측은 지난 2014년 큰 불 이후 화재 감시기 설치 등 소방법상 기준을 충실히 지켜왔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부 주민들은 도심 한복판 타이어 공장이 주민 건강권은 물론 환경까지 위협하고 있다며 공장 이전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고병권입니다. 신규 매입 토지를 재산신고에서 누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에게 검찰이 벌금 25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대전지법 형사 11부 심리로 열린 김 구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세종시 토지 매입 사실이 드러날 경우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해 고의로 알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김 구청장은 이에 대해 선거법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것이지 당선을 목적으로 고의로 누락한 것은 아니라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3일 열리며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김 구청장의 당선은 무효가 됩니다. 최민호 세종시장이 거부권을 행사한 세종시 출자 출연기관 개정 조례안이 우여곡절 끝에 시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세종시의회는 어제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시문화재단과 사회서비스원의 임원추천위원회에 시장 추천 몫은 3명에서 2명으로 줄이고 시의회 추천은 1명으로 늘리는 더불어민주당 임채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 조례안을 찬성 14표로 가결했습니다. 세종시의회 의석은 민주당 13명, 국민의힘 7명으로 14명 이상이 찬성해야 조례안 통과가 가능해 부결이 예상됐으나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앞서 최민호 시장은 상위법 위반 소지와 기관 운영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들어 시의회에 제의를 요구했습니다. 충남도와 경기도의 베이밸리 메가시티 추진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충남도와 경기도는 어제 아산에서 관련 세미나를 여는 한편 충남연구원과 경기연구원의 공동연구 업무 협약과 함께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오는 11월까지 진행하는 연구 용역에서는 아산만 일대 현황과 여건을 분석해 상생협력 방안과 추진 전략 등을 세울 계획입니다. 두 도는 지난해 9월 천안 아산 등 충남 북부권과 평택 안성 등 경기 남부권을 아우르는 아산만 일대를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수소경제 등 4차 산업을 선도하는 글로벌 메가시티로 육성하기로 협약했습니다. 일과 휴식이 함께하는 충남형 워케이션 정책이 추진됩니다. 충남도는 도청에서 보령, 부여, 예산, 태안 등 4개 시군을 비롯해 수도권 5개 기업, 2개 공공기관과 업무 협약을 맺고 서해안권과 백제문화권, 서부 내륙권을 중심으로 워케이션 시범 사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들 4개 시군은 지역의 관광자원을 활용해 문화치유, 해양치유, 마을 맞춤, MZ세대 맞춤 상품을 기획하고 5개 기업은 사업 홍보와 참여를, 공공기관은 상품 개발 등을 지원합니다. 일과 휴가의 합성어인 워케이션은 일과 휴식, 관광을 결합한 새로운 삶의 형태입니다.
3.1절 일장기 개항과 평화의 소녀상 훼손 등 지역에서 역사 왜곡 움직임이 잇따른 가운데 김지철 충남교육감이 학교 내 일제 잔재 청산에 적극 나서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김 교육감은 주간 업무 회의에서 지난 5년간 학교 내 일제 잔재를 청산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11개 학교에 일제 잔재 기념물이 또 친일 경력자가 작사 작곡한 교과도 아직 19곳에 남아있다며 힘들고 오래 걸려도 꾸준히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일본군 위안부나 강제징용 등 일제 식민지 치하에서의 역사적 사실을 정확히 알아야 우리 학생들이 올바른 역사인식을 가질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세종시가 높은 주거비로 경제적 부담을 겪는 청년들을 위해 최대 7천만 원까지 주택 임차 보증금을 빌려주고 4.1% 대출이자도 지원합니다. 최민호 시장의 이번 공약인 사업은 보증금 2억 원 이하의 전세나 반전세주택에 거주하는 만 39살 이하 무주택 청년 가구 88명을 대상으로 지원되며 두 차례 연장이 가능해 최장 6년까지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신청은 오는 27일부터 31일까지로 세종시는 39살 이하로 연령대 범위를 넓히고 신혼부부 소득 기준도 7천만 원 이하로 확대하는 등 지원 문턱을 낮추고자 올해부터 자격 조건을 대폭 완화했습니다. 대전시가 대중교통 이용 시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에 비례해 마일리지를 적립해 환급받을 수 있는 알뜰 교통카드 지원 혜택을 강화합니다. 앞서 올해 1월부터 청년층에 대한 마일리지 적립 금액을 최대 650원까지 높여 할인 효과를 38%로 높였으며 이달부터는 저소득층 적립 금액도 최대 1,100원으로 확대했습니다. 오는 7월부터는 알뜰 교통카드로 사용 가능한 카드사를 기존 6개에서 11개로 늘리고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더라도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마일리지 적립 횟수도 월 44차례에서 60차례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순천향대학교 부속 천안병원 교직원들이 형편이 어려운 환자 의료비 지원을 10년 넘게 이어오고 있습니다. 400여 명의 교직원은 급여에서 공제해 연평균 3,460만 원, 지난 10년간 3억 8천여만 원을 모아 지난해 32명을 포함해 그동안 354명의 환자를 도왔습니다. 이 병원 간호사와 의료기사, 사무원들도 별도 봉사 모임 등을 통해 혼자 사는 노인 대상 봉사나 연탄 봉사 등 봉사와 나눔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천안시는 어제 목천읍 서고 이동영 기념관에서 이동영 선생 서거 83주기 추모제를 열었습니다. 천안 출신인 이동영 선생은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초대의장과 임시정부 주석을 지낸 인물로 지난 1962년 건국훈장 대통령장이 추서됐습니다. 천안시는 이동영 선생의 훈격이 공적에 비해 낮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이 선생의 서운을 1등급인 대한민국장으로 높이기 위해 지난해 12월 서운상향 범시민추진위원회를 출범했습니다. 보령 무창포 신비의 바닷길 주꾸미 도다리 대잔치가 오는 18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무창포 해수욕장 일대에서 열립니다. 이번 행사에선 봄철 대표 수산물인 주꾸미와 도다리 등 먹거리 체험과 함께 신비의 바닷길 체험, 어린이 맨손 고기잡기 체험, 노래자랑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집니다. 무창포 해수욕장과 석대도 사이에는 조수간만의 차로 1.5km S자 모양의 길이 모습을 드러내 현대판 모세의 기적으로 불립니다. 부여 서동 연꽃축제가 오는 7월 13일에서 16일 부여 서동공원 일대에서 열립니다. 올해 축제는 국람지 판타지와 서동 선화 별빛 퍼레이드 등 대표 프로그램 강화와 야간 경관 조성,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초점을 맞춰 관람객 중심의 콘텐츠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 편의시설을 대폭 개선해 안전하고 불편함 없는 축제로 준비할 예정입니다. 대전 시티투어가 새로 단장해 오는 21일부터 운영을 재개합니다. 대전시는 지난해 반나절 코스에서 올해부터는 대전역 서광장부터 지역 명소를 누비는 종일 투어로 대전 시티투어를 확대 운영하며 테마 투어를 시작으로 다음 달부터 순환 투어 운영에 들어갑니다. 또 시가 중점 추진하는 영시축제 기간엔 특별 코스를 마련하고 기존 계좌이체나 현금카드 결제 외에 통합 문화 이용권이나 네이버 결제 등 시민 편의도 개선했습니다.
태안군은 골목길 등 좁은 도로까지 청소할 수 있는 소형 전기 노면 청소차 2대를 도입합니다. 브러쉬와 살수장치, 필터 등을 갖춘 이 청소차는 차량 폭이 120cm에 불과해 좁은 길도 다닐 수 있고 소음도 적습니다. 태안군은 지역 곳곳의 담배꽁초 등 각종 쓰레기와 미세먼지까지 효율적으로 제거할 수 있게 됐다며 환경 미화와 쾌적한 대기 환경 조성 효과를 기대했습니다. 대전시가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 중인 한방 난임 치료비를 올해도 최대 18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자는 대전에 6개월 이상 거주하면서 난임 진단을 받은 1980년 이후 출생한 여성으로 이달 말까지 선착순으로 30명을 모집해 석 달 동안 지정 한의원에서 한방 난임 치료를 받게 됩니다. 대전시는 올해로 3년째인 치료비 지원 사업에 참여한 60명 가운데 5명이 임신에 성공하는 등 실질적 도움이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대전세종광역본부는 어제 대전에서 대전세종지역 안전문화 실천추진단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안전문화 실천추진단은 지역별로 범국민 안전문화 실천운동을 펼치는 민관합동 협의 집행기구로 40여 개 기관이 함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캠페인, 지역 행사와 연계한 홍보 활동 등 안전문화 실천운동을 하게 됩니다. 지난달 발생한 튀르키예 시리아 지진으로 특허 등 관련 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출원인 권리자를 구제하는 방안이 마련됐습니다. 특허청은 이번 지진으로 피해를 본 출원인과 권리자의 심사나 심판 등에 필요한 서류 제출 기한을 연장하고 기간을 놓쳐 출원이 취소된 경우도 증명서류를 내면 절차를 다시 진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특허 실용 신안, 상표 디자인 등 등록료를 기간 내 내지 못해 권리가 소멸해도 조건을 충족하면 회복하도록 했습니다. 네, 화요일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